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운을 봐볼 거예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좀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좀 두루뭉실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대요. 이미 헤어지신 게 아니라면 현재까지의 상황이 좀 이분 입장에서는 관계가 좀 이렇게 권태롭다? 많이 액션을 하기보다는 좀 침체되어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묶여 있다거나 상황적인 부분이든 이분의 정신적인 부분이든 편하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이제 남자 여자를 굳이 따지자면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고 조금 더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라면, 그리고 상대방분이 남성분이시라면 아마 그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분의 그 기준이나 아니면 행동 방식, 아니면 요구하는 것, 그분은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다. 남자분 입장에선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대화를 시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보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갑갑함을 느끼고 좀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분이 여성분이시라면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서 뭐하냐, 그냥 나도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자분 입장에서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랜다, 내 방식대로 고수할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방분이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다시 이어가자면 상대방도 안 돼요. 여러분이 나름 맞춰주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편치 못해.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제 만약에 상대방분이 남성분이라면 나도 남자답게 이 관계에서 뭔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라고 이제 불만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고, 여성분이라면 저 남자의 그 남성스러운 모습? 아니면 남성미가 이렇게 나오는 그 성질이나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내가 통제를 하고 싶은데 내 기준과 상대방의 기준이 안 맞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이 관계적에서 남성성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관계가 좀 불편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두 사람의 기준이 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각자의 기준이 뚜렷한데 한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주길 바란다 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 다른 한쪽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게 상대방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갑갑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미래로 갈수록 자기의 생각을 계속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 싸움이 과연 끝이 날까?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표현 방법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거나, 그래서 두 분의 방식이 이제 남녀를 떠나서 어쨌든 상대방은 이 관계가 편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쉽게 이렇게 시도하기보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좀 그렇게 고민을 계속 끙끙 앓고 있을, 혹은 그런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한테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조금만 더 볼게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입씨름을 한다면, 그러니까 말로 싸우고 있다면, 이분은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증거까지 모아가지고 말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논리로 자꾸 반박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카드 상태를 보면은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신경 쓰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 마음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대화의 시도라든지 아니면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본인의 기준에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싫다 하면 절대 안 할 사람이고, 그분은 자기가 싫다, 아니다 라고 딱 기준에서 아닌 게 있으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맞춰주진 못할 성격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자꾸 논리로 설득하려고 했을 확률이 높다. 이성적으로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냥 뭐가 더 좋다, 선호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일 확률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런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논리.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분이 여러분 기준에 맞춰주길 기대한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음만 봤을 때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과 그 기준의 이 밀당에서 이분은 설득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 맞춰주려는 생각까지는 모르겠어요. 맞춰준다는 건 여러분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는 수준이지 자신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싸움이 그것 때문에 시작이라면 이분은 아마 바꾸기 좀 어려울 것이다. 마음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꾸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마음이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는 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무언가는 이 사람한테는 공식 같은 거예요. 틀릴 수가 없다는 거지.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약간 확정되어 있는 답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이나 선택적인 이렇게 어떤 가치관이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한번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여러분과 바라는 건 뭘까? 이분은 여러분과 이성적인 사람이야. 딱 저울질 하듯이 너의 것, 나의 것, 뭐가 옳고 이거 기브 앤 테이크 약간 이런 식으로,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다. 좀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서로 좀 표현을 하면서 이성적인, 계산적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의견이 다른 건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설득을 하는 사람의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 표현 방식이.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인지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어떤 게 있잖아, 딱 보이는 뭔가가 있잖아 하면서 그걸 생각해보고 싶다, 그런 거를 따져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이 말을 참고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완벽하게 쭈르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분위기 봐가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때를 봐가면서.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으니까.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해서 서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걸 논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두 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불편함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해석하고 싶다? 아니면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이제 일단 눈치 보고 있고 상황 봐서 이렇게 막 편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봐볼게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이분은 앞으로 제가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성적으로 자신의 의견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표현이 조금 감정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분 마음속에서 지금 이렇게 끌어온 시간이 좀 길거든요. 고민이라든지 같은 패턴의 그 싸움 같은 게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예전 같으면 한 하루 정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이제 1시간 정도 그게 유지가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인내심이 조금 짧아진다? 그거는 그 순간의 화가 여러분한테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라 그 과거부터 눌러왔던 어떤 생각들 혹은 패턴들이 이제 많이 쌓였으니까 금방 부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슝 하고 바로바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다, 단축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은 그런 모습에 나름대로 학습이 되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은 도탁듯이 그럼 그렇게 말하게 냅둔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그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네. 이제 여러분도 입장이 있겠죠. 저 사람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제 저러는 게.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오히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여러분도 조금 서로 맞춰주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말하지 않고 꿍하고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한 대로 결정 내리고 이러는 게 불편했다면 저분이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이 바뀐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표현이 조금 더 드러난다라고 보이니까 여러분은 되려 그 표현하는 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 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를 일단 보고 이어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 관계를 잘 하고자 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의지를 좀 더 표현하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저 사람처럼 그 자신의 논리를 조금 뾰족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선 여러분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융통성 있게 내가 완전히 합의 불가능한 부분은 이거고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야 라고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리해서. 그러면서 대화가 좀 잘 통해지는 것 같고요. 의도를 분명히 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끊고 싶은 게 아니라 잘 하고 싶어서 혹은 이 관계를 잘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라고 의도를 좀 분명히 해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서 떠나갈까 아니면 여러분이 헤어짐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과 하는 그런 부분을 안심시켜주면서 대화가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아낀 이유가 여러분이 떠나갈까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나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두 분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화 방식이나 혹은 기준 같은 게 서로 아직 일치가 안 된 게 지금까지의 문제 이유다. 그리고 마음 표현이 편하지 않은 어떤 대화적 구성, 여러분이 좀 이 사람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행동적인 자유로움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많이 맞춰주는데
저 사람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표현을 못한다? 그럼 그 생각에 갇혀있는 거를 열어줄 수 있게 좀 더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대화를 하고 싶은지를, 의도를. 그러면 좀 더 이분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맞춰주라는 뜻은 아닌데요. 잘 지내고 싶다면 그런 대화는 필수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을 계속 만나는 게 좋을지,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을지 솔직하게 깔끔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제너럴 리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제 말이 꽂혀 들린다면 그게 원래 여러분 안속에 있었던 어떤 생각이니까 그런 거고, 이 말이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이랑 안 맞는 말인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집중해서 그냥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을 계속 만나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까?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게 더 좋을까? 새로운 관계를 찾는다 한다면 분명히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나 환경적인 제약 같은 게 여전히 이어질 수는 있다. 그 답답함이 편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맘대로 행동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관계에서 만족감을 꽤 주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이 관계에 존재하고 내 행동의 어떤 패턴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이렇게 많이 누르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절충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과 관계를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직 서로 모르는 부분이나 대화적인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좀 노력해 보시면 더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관계도 가능하다고는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끊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상대방도 끊어지겠다고 맘먹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표현 방법 혹은 기준을 맞춰가는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볼게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좋은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나기까지 좀 투닥투닥 밀당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관계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고민이라든지 이 반복이 좀 오랫동안 엎치락 뒤치락 했었을 수가 있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분이 그렇게 노력한 끝에 혹은 두 분의 관계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끝에 또다시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 예, 이 사람 이제 나랑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신나해하고 있어요. 다만 그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 과정 혹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좀 이 사람한테는 전쟁 같았던 그것들이 아직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속상함, 서운함, 그런 게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분도 물론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이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한 소리일 수 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속상해하는 게 뭐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속상해하고 있는 게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분한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억울함이 미래에 있어서 이게 쉽게 막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나 봐. 그래서 여러분이랑 지금 뭐 재회를 했든 아니면은 뭐 밀당하다가 마침내 사귀게 되었던 건 간에 이분은 그 현재 시점까지의 과정이 좀 쌓여 있어서 그 쌓여 있는 마음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 소리를 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피곤함이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면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포기할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도 느껴져요. 완전히 끝내겠다? 미련이 많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뭐 헤어졌다 만났다 아니면 뭐 썸이 끊어졌다 만나졌다 이렇게 했었다면
또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이 할 만큼은 했다라는 생각이 현재부터 들어왔든 곧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저 사람은 본인이 고생했던 거, 노력했던 거, 부단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뭐 자기 여자, 자기 남자 만들려고 이렇게 애썼던 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나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 기준에서는 나는 너 그때 그런 행동했을 때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 때 약간 PTSD 오잖아. 트라우마 생겼다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좀 그 부정적인 패턴이 머릿속에 좀 많이 박혀 있고 거기서 느낀 심리적인 혹은 정말 정신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서 미래에 그런 발작 같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그 순간의 일이 아니라 쌓여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터져서 나는 할 만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혹은 마음을 내려놓는 피곤해서 이제 점점 노력하기보다는 내려놓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꼭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깔끔하게 끊어지진 못하지만 이 사람 기준에서 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못해라는 마음이 이미 들어섰거나 곧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안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이 이상으로 이 사람이 참아준다거나 맞춰주는 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감정인지 좀 더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 여러분한테 지금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일단은 같이 놀고 같이 즐거운 게 좋은 모습인데 진짜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걱정이나 스트레스 받아왔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속마음은 다 터놓지 않고 본인의 마음속에 묻어놓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름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좋으니까 또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면 뭐 썸 단계든 아니면 재회든 간에 현재의 그 화해 모드 아니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그 축하 모드에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 머릿속으로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혼자 계산한다기보다 따져보고 있다? 이게 옳았나? 이게 더 나았을까? 저 행동이 나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수 있다. 그러면서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건데 여러분한테 계속 맞춰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도 조금 따져가 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 내 기준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흘러가면서 즐겁게 지내되 자기가 그렇게 옳고 그름을 혼자 판단하는 것을 속으로 하실 거라서 여러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겠다.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한테 좀 서운함을 느낀다면 이분도 이제 그때 가서 한 소리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이나 맞춰줬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서 좀 서로 서운함이 좀 오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도 맞춰주고 있는 게 있다라고 스스로 희생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인 거죠. 이건 제너럴 리딩이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고 저분의 기준을 곧 좀 많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이랑 바라는 건 뭘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좀 볼게요. 자, 이분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냐.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아니지만 대충 만나고 싶은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옳은 관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원나잇처럼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질질 끌어오면서 노력한 건 아니래요. 자기는 공식적이고 좀 선명하게 딱 이게 약속된 것 같은 그런 뭐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일단은 짧은 게 아니라 오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좀 서로에게 무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 뭐 짧게 나랑 만나고 놀려고 뭐 이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진지하게 바라고 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꼭 뭐 결혼을 하겠다라든지 뭐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자기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 만나고 가볍게 만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만날 거였으면 그 정도로 자기가 과거에 뭐 맞춰주고 참아주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정신을 내가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썼을 만큼 진지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이 일단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기가 좀 상처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더라도 최대한 맞추려고 혹은 그 눈치를 봤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가끔 그러다가 현타가 오는 게 있었대요. 근데 지금도 그 현타가 온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에 대한 현타. 그게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기 속마음 몰라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좀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감안하고 계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일단 봐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봐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다 지금 조금,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셨을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뭐 할 말 있으면 약간 더 편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난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난 저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렇게 내 기준을 아니면 기분 따라 행동이 적극적으로 드러났을 확률이 높아요. 왜? 여러분은 이 관계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여러분 기준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은 저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자기 표현이 더 드러났었을 거라고 나와요. 저 사람은 조금 더 눈치를 봤을 거라고 나오고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조금 더 잘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생각 없이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확실하게 맘먹은 것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좀 기준에 말을 내가 팍 터뜨렸을 때 그게 자존심에 의한 말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상대방한테는 좀 큰 상처로 남았을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맞춰줬던 상대방이 이제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 성질 혹은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을 좀 참고 신중하게 정말로 끝낼 거 아니면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의 관계가 엎치락뒤치락에 정말 싸울 때마다 뭐 끝내 이런 식으로 왔던 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말을 삼갈 필요가 있고,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이 궁금해할 정도의 좀 숨김도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다 표현하고 감정의 업앤다운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나 고민 중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좀 약간 안개 속에 달이 뜬 모습처럼 애매하게 보여지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확실한 것만 얘기하는 게 좋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스트레스는 받아도 어쨌든 되게 좋아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질도 부리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계속 표현을 했든 뭐 했겠죠. 그러니까 헤어질 거 아니면, 결심을 정말 한 거 아니면 함부로 끝까지 가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분은 좀 이런 패턴에서 지금 부정화되어 있는 자동화가 있어요. 부정적인 자동화.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동 패턴을 인식하고 깨보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 원래 그렇잖아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만의 패턴이 있는데 그걸 지금 내려놓고 맞춰주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행동의 패턴이 있으면 생각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해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더 나은 방법을 서로 맞춰가시는 게 건강한 관계로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언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조금 짧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올까? 상대방은 여러분과 관계를 잘 하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적인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뭐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나와요. 애를 쓴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는 기준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따져보는 시간이 생긴다. 여러분은 지금도 나름대로 맞춰주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맞춰주는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너의 생각 여기, 나의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질 하듯이 좀 그런 부분에서 예전처럼 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다기보다 저울질에 그 맞춰가는 과정을 좀 더 생각해 보실 것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내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기준이나 생각의 확장,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은 어쨌든 계속 안정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끊어진다기보다 서로의 한계점과 서로의 개선점을 이제 이해해 가면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더 열고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든 나의 얘기든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애운을 볼 건데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가 카드를 많이 뽑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좀 생각이 많아요. 상처를 입은 게 있어서 자기는 아직도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헤어진 게 아니어도 시간을 두고 있는, 거리를 두고 있는, 아니면 권태로운 그런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상처를 받은 게 자존심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핑 메커니즘으로 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재회를 바라고 있는데 헤어진 상태라면요, 재회가 가능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여성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재회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지금 감정적인 여유나 그런 게 없는 상태? 좀 자존심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서, 이게 과연 다시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 다시 이렇게 좋게 될 수 있을까?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감이 있다.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운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관계로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재회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두 분 다 나름대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는 건 뭐 여러분 입장에서도 힘든 어떤 게 있었겠죠. 그러니 헤어지고 싶다기보다 시작하는 게 두려울 정도의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나 걱정, 서운한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을 안 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 여러분은 이 관계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재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따져보고 있다거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상대방은 지금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권태기든 헤어진 상태든 뭐든 간에 상대방은 좀 속상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난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지? 저 사람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막 답이 안 나온대요. 그게 좀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찔렸어요. 그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그냥 긴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기억들이 많이 뭐 있어서든 없어서든 이 사람한테 어쨌든 확실하게 자존심을 제대로 찔린, 심장에 칼 박힌 어떤 게 있었을 건데, 그게 이 사람을 지금 저렇게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픈 거 하나가
아니면 아픈 정도의 그 난이도가 좀 높은 상처된 순간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동을 자제시키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 이렇게 느껴져요. 완전히 감정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목숨, 이 관계라는 그 목숨이 끝난 건 아닌데 코마 상태인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인듀스드 코마인 거죠. 그냥 의도적으로 코마 상태로 들어가 있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눈 떠 있으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내가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니까 스스로 문을 닫아놨다. 눈을 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지. 앞으로 연락은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고민이 좀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기보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할 거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처럼 혹은 그 노력을 해왔던 것 때문에 또 그 쌓아온 감정을 또 표현할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라고 하네요. 예. 다시 만날 때 어쨌든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져 있을 거고, 여러분이 노력하든 상대방이 노력하든 둘 다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지는 거는 또 당연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되 눈치 봐가면서 표현을 하면 좋겠다? 상대방은 분명한 어떤 이슈로, 어떤 문제로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고 좀 꼿꼿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다쳤으니까 깁스하면은 팔 못 움직이잖아요. 뻣뻣하게 움직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그 상처받은 부위를 또 당하고 싶지 않아서, 또 다치고 싶지 않아서 깁스 끼고 있는 마음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내가 때렸던 데를 또 때리면 안 되겠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또 때리겠지? 라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부로 못 나오는 거예요. 팔 깁스한 채로 또 맞으면 진짜 끝낼 것 같으니까. 근데 끝내고 싶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이 좀 회복이 될 때까지 좀 덜렁덜렁한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회복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네요. 모든 관계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여러분과 바라는 게 뭔지를 이미 뭐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는 싶은데 이게 믿음이 좀 깨져 있는 상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숨긴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관계적으로 서로 좀 회의감을 주는, 배신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섣부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으로부터 좀 큰 상처를 확 입어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과 재회를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흘러가는 대로 둔다면 관계가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닐 거라서 그 부분을 내가 감안하고, 만약에 그게 내 잘못이었다, 상대방한테 그것을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이겨먹을 수는 없을 거래요. 상대방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한다기보다 안정적인 그런 자신의 살 길을 머릿속으로 계속 굴릴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게 믿고서 100%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100% 했던 거에서 70에서 80%밖에 못할 거라고 나옵니다. 두 분의 속궁합이나 뭐 아니면 좀 질긴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할 수는 있을 거래요. 그러나 믿음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흘러가는 대로 둔다면 조심스럽지만 방어 기제가 상처받았던 그 부분으로부터 좀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관계를 지금 끊을 용기가 없으니 이어지긴 하겠지만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까 제가 또렷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상대방의 상처가 상대방의 상처가 흉터가 확실하게 남을 그런 상처인 것 같아요. 재회는 가능한데 회복이 완벽하게 되는 건 이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말지를
조금 더 봐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끊고 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아. 아니면 이 사람의 기준이 자신에게 뭔가 맞는 어떤 건가 있는 것 같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단지 저 사람은 놓치고 싶지 않고 들어오는 인연들도 나름대로 호감이 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알아서 교통정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라면 그게 계속 마음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올라올 거고, 그거 의심병으로 계속 서로 상처가 될 거예요. 관계를 지금까지 두 분의 관계가 쌓여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할 거라는 거가, 예, 서로에게 안전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잃고 싶지 않아서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신뢰를, 아니면 상처받은 그 부분을 치료하는데 두 분의 서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올까?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 더, 예, 맞는 걸 행동할 확률이 높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만약에 이 사람이 100%로 뭐 뭔가를 하고 있었다면 그 기준에서 자기한테도 괜찮을 만큼의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좋으라고 희생하는 정신보단 자신의 자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는 수준까지만. 두 분 사이에 만약에 딴 사람이 있었던 것에 의해 관계가 침체기가 오거나 이렇게 좀 권태로워진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비교 대상처럼 그게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고서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힘들겠다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운을 볼 건데, 오늘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이 관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좀 두 분의 뭐 궁합이 어떠하던 간에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거나 약간 양쪽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이랑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다. 운명적인 느낌? 처음 만났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확신을 딱 주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게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뚜렷함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분의 뭐 성격적인, 근데 뭐 다 떠나서 둘 다 약간 감으로 시기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랑은 왠지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된 것 같아. 운명적인 거를 약간 느낀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관계를 이분이 원래 계획했다기보다 난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이 장기화돼서 계획적으로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캐릭터가 조금 독단적인 면도 있어 보여요.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뭔가 표현 방법 이런 게 자기 스타일대로 흘러가야 되는, 합리화가 자기 기준이고 여러분의 기준이 많이 섞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 눈에 좀 그런 게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도 기준이 확실하고 본인의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살아가는 게 자급자족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내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둘이 만나서 미래를 읽어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저분은
연애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연애를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대로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는 사람, 꼭 어떤 상대방이 필요 없는 사람. 그니까 그런 서로 필요가 꼭 결혼이라든지 연애가 필요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저 사람은 더 존중하면서 이 관계가 운명적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원래 연애를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려던 건 아니나 이러한 점들 존중할 수 있는 부분과 서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로 인해 되려 오히려 난 너가 필요 없고 너도 내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잘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간대요. 그래서 장기화가 될 수 있겠대요. 재밌는 그렇대요. 아마 두 분은 나이가 어리기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실 것으로 보여요. 두 분 다 결혼 정년기나 혹은 결혼 정년기를 좀 지난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성숙한 느낌의 관계이지 않을까. 자신의 삶의 패턴이나 삶의 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뭐 커리어적으로든 어떤 사는 공간이든 자신의 기준이 좀 확실한 두 분이 어른이 만나서 너의 방식이 내 방식에 섞인다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내 방식이 너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막 희생하고 맞춰가면서 만나고 싶은 건 아닌데 맞추지 않아도 우리들은 부딪히는 게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일에 지금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시기일 수 있고 관계보다는 일이 좀 더 우선일 수 있는데 두 분이 일터에서 만났다거나 그래서 일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쉽다라든지 서로 같은 분야에 그게 있다든지 그런 게 괜찮은 거예요. 서로의 시너지가 되겠다라고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다. 예.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인가 라고 했을 때 감정을 아직까지 표현 안 했을 수도 있고 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편하지 않아서 섣불리 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도 이 관계가 나한테는 맞는 관계라는 생각이 그 촉이 확 들어오면서 결정할 확률이 높대요. 여러분을 선택할 혹은 관계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네요. 아직까지 이분이 마음 표현을 안 했다면 그냥 그 표현을 할 때까지 기준이 이분은 원래 그냥 엉덩이가 무겁고 자기가 확실하게 생각한 거 마음을 먹은 거 이분은 자기가 확실하게 마음 먹을 때까지 그냥 미줄고절 얘기하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하는 성격인 거고 아니면 뭐 나이 때문에서든 아니면 관계적인 게 일적인 관계여서 확실하기 전까지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서든 이분은 신중하게 생각하느라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사람들의 뭐 구설이든 아니면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둘러싼 뭔가 불편한 부분 때문이든 말을 아꼈을 것이다. 괜히 입씨름하기 싫어서. 근데 마음이 있어서 곧 행동을 이렇게 맘먹으면 할 것이다 라고 느껴져요.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지. 이분은 관심 없으면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쳐다도 안 본대. 말도 안 걸고 스몰톡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말을 건다? 관심 있는 거고 말을 안 건다? 그냥 정말 관심 없는 거야. 알바, 쓰레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쨌든 간에 말을 걸고 있었다면 관심이 있었으니까 관심을 그 정도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랑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만나고 싶대요. 놀고 싶고 뭐 어떻게 사고가 터지든 뭐든 간에 갑작스럽게라도 뿅 하면서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아직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 뭘 원하는지는 솔직히 지금 자기 상황이 좀 버겁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서로 뭐 일하는 관계 때문이든 친구 관계 때문이든 아니면은 뭐 그전까지는 뚜렷하지 않았다 갑자기 화끈하게 진도가 나갔었다 갑자기 뭐 잠을 잤다든지 술 먹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하면서 움츠려들어 있을 확률이 있어요. 뭐 꼭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마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좀 충격적이지만 나쁘지 않아. 생각해왔던 건 아닌데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지금 뭐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연애를 할 정도 혹은 결혼이라든지 연애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거기에 뛰어든다는 게 뭐 부담스럽기 때문이든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크게 느껴지긴 해요. 뭐 이전의 상황이나 현재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좋은 거, 감정이 좋은 거에 비해서 부담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게 그냥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내가 원했던 거, 바랬던 건 뭐 특별히 이런 걸 바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좀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면 원래 하던 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래 살던 방식대로 행동할 거래요. 방어적으로. 믿어서 막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자기가 하던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라고는 하지만 진도가 빨라진다거나 말이 서로 주고받는 게 좀 많아진다거나 서로 만날 일이든 대화든 그런 거는 좀 잘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알아가는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곡차곡 한 땀 한 땀 알아간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호감을 표현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그 찬스를 깨닫고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 일단 갑작스럽게 뿅 일단 사귀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진지해지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원했다기보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굳이 결혼이 필요가 없거나 자식을 원하지도 않는 뭐 좀 그런 독신주의자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리딩이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건. 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 관계를 원하시면 가지시라 라고 나오네요. 원하면 가지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두 분 다 사람을 믿지 못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그 과거의 패턴을 끊어내고 가는 거라서 함부로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진 않을 거라고 나와요. 둘 다 그 부분은 닮아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미 뭐 이혼을 했다거나 좀 아픈 상처 때문에 관계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닮아있으니까 오히려 클릭이 좀 빠르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러니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연애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좀 마음 편하게 어쩌면 좀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환경적인 압박감이 있으시다면 그게 일터에서 만난 관계여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런 건 알아서 감안해서 행동하시고 다만 이 사람과 내가 연애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신다면 그냥 시기적으로 만날 사람이라면 만나게 되어 있어 라는 게 정석적인 딱 이 패턴의 리딩이에요. 만날 인연이면 계속 서로 눈길이 가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말이 또 계속 이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술을 같이 먹었는데 점점 더 편해지고 좋아지고 약간 그런 느낌? 애쓰지 않아도 둘 사이는 자연스럽게 끌려서 만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어떤 관계적인 형태가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로서 딱 정립이 되는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요. 두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애쓰지 마시고 그냥 원하신다면 난 이 사람을 원하는구나 라고 너무 부정하기보다는 눈 뜨고 쳐다보라 라고 나옵니다. 재밌는 관계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의 상황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재밌어질 것 같으니 좀 더 마음을 열고 여유롭게 상대방과 소통하시는 시간을 좀 더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관적인 입장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이 관계,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 지금 이 관계가 뭔가 시작의 기운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관계의 시작이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어떤 것의 결과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시작을 하게 된 것만큼 이제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정도의 한 챕터가 일단락이 되고,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의 열정이 막 솟구치고 좀 빠르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들어서기 시작과 동시에 제가 느낄 때는 이 관계나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월드카드든 데스카드든 선카드든 바보카드든 다 이게 시작과 끝 그 연결고리에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관계가 어떠했던 건 간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가 마무리가 되고 무언가 다른 버전으로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간다. 그것에 대한 이제 미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 안에서 어떤 정의나 뭐 만나는 방식이든 아니면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이든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고 느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회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다면 네, 맞아요. 재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운이고, 지금까지 썸이었다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한다면 맞아요. 연애를 할 수 있는 운인 거예요. 다만 지금 그 재회와 뭐 만남이나 뭐 썸이나 관계에 이 밀당 같은 거가 왔다 갔다 했던 상태라면, 혹은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이 둘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서 삼각관계 같은 게 좀 문제가 된다면 끝이 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과거의 상태에서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의 상태가 약간의 좀 극단적일 수 있는 상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좀 갑작스럽게 진전이 됐든 아니면 갑작스럽게 뭔가 다른 형식으로 바뀌든 간에 예상치 못한 느낌으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참고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신이 봤을 때 되게 탐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관계를 이렇게 거스르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에 타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뭐 어떤 다른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있는 다른 파트너든 간에 관계적으로 좀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돼서 미래 시점에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엔딩될 수도 있다. 거리감이 확 생길 수도 있다. 그래도 관계가 끊어질까?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쉽게 끊어지지 않았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시작 혹은 결국에는 시작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에 대한 감정, 그니까 시작의 마음이고 뭔가 자기가 딱 이렇게 그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 해요. 뭔가 내가 너를 얻겠어 뭐 이런 승부욕 같은 마음까지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급하다는 것도 자신이 결정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의 결단, 결심 이런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완성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뭐 30분 달리기를 하겠다 했어. 지금 29분이야. 진짜 죽을 것 같은데 1분만 참으면 목표 달성.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좀 참겠죠? 힘들지만 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고 목표에 이제 달성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겨우 달성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상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가 무엇일까? 아직 이 사람이 이 관계에서 똑바로 내가 뭘 원한다라는 걸 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너 완전 마음에 들어. 너는 나의 목표 이상형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분을 목표적으로 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정진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관계적인 느낌보다 과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러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의 내렸다기보다 여러분에게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관심과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데 굉장히 목표 집중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방어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느껴져요. 왜 방어적일까? 이분은 조금 자기 중심적인 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이렇게 자기가 만족하는 걸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잘해준다면 당연히 여러분한테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목표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 그 행동을 하는 본인이 만족스러워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쁘게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치만 이 사람의 기준이 자기가 먼저라는 게 지금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관계에서 아주 행복하고 아주 이제 만족스럽고 서로 이렇게 막 아이처럼 즐겁게 마음을 소통하는 막 재밌게 웃고 떠들고 노는 딱 결단 내리고 그래 우리 만나자 이러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본래 이 사람 자체가 의심이 많고 자기의 기준이 좀 먼저 앞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 본인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더 우선적으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좀 그런 걸 자기가 티 안 나게 나름대로 확인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대화 특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도 좀 천천히 봐볼게요. 자, 이분이 현재 여러분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분 자체가 지금 당장은 관계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목표를 딱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관심을 얻는 것 혹은 이 사람과 뭐 문자를 시작하는 것, 이 사람한테서 내가 이렇게 확답을 듣는 것 등등등 어느 정도 여러분이라는 게 딱 이렇게 목표 대상이었어. 오브젝트였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는 알아가야 되는 단계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엉덩이가 좀 무겁게 나와요. 뭐 썸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연애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이 좀 굼뜨고 뭔가 뜨문뜨문하게 이렇게 좀 미적지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안정지향적이야. 사람 자체가 자기 기준대로 행동한다고도 했고 의심이 좀 많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1단계적인 목표는 이뤘고 앞으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까지 내다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좀 하면서 본인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스스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는 확신을 안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좀 적극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잘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얘기인 거예요. 잘 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것과 다른 의미에서 그 목표가 안 정해졌으니까 목표 지향적인 이 사람의 성격에서는 그 푸시하는 느낌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1단계는 치렀고 2단계까지 가기에 아직 2단계 목표, 목적지가 안 정해졌어. 그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이 여러분과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공을 들인다기보다 지켜볼 것이다. 시간을 좀 더 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확신이 안 서게 되면서 내다봤을 때 만약에 여기 타인이 섞여 있다거나 둘 사이에 신뢰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서로 거기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두 분의 입장이 다 뭔가 무거워서 내가 쉽게 엉덩이를 뜰 수가 없는 상황이야. 상황을 내가 뭐 어디에 묶여 있는 뭐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서 함부로 막 확 바꿀 수 없어.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아, 어쩔 수가 없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 맞는다, 안 된다, 어렵다 판단됐을 때 그 딱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엔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지금 미래의 입장의 행동들이 약간 데스카드라든지 텐소드라든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 지금 내가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정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을 위해 서로를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겠지만
미래로 갔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목표 그 다음 게 안 보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관계적인 종료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 현재 위치인지는 제너럴 리딩에서 딱 집어 말하긴 애매하지만 관계가 미래를 보기가 어려워서 종료가 된다라는 느낌이 와요. 뭔가 직접적인 요소가, 문제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서요 이런 것보다 뭐 삼자가 있든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만나기에 뭐 돈이 없든 진짜로 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오더라도 그게 좀 당연한 수순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입장에서 조언의 카드를 하자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거 해라.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리기보다는 좀 비밀스럽게 가실 것 같다. 혹은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공사 구분한다는 것처럼 좀 내 사적인 부분을 사적으로 남겨두고 공적인 부분에서 보여질 부분만 딱 이렇게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의 관계가 정말 공적으로 엮여 있다. 일이든 학교든 뭐 등등. 그럴 경우에, 아니면 동호회든. 그럴 경우에도 아니면 삼각관계든 간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이 관계를 좀 하는 게 리스크가 따라요. 구설수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상황이 좀 빠르게 바뀔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열심히 공을 들이기보다 이 관계의 한계점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이게 삼각관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관계에서 즐거울 수 있는 부분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고 이제 거기서 내가 좀 빠른 판단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내 이런 것들, 이 과정들을 공개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뭔가 완벽하게 딱 결론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알리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이 관계가 비밀스럽게 시작이 된 거라면 그냥 비밀은 끝까지 비밀로 묻어두는 게 좋겠다. 구설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